예, 사주 3차 시할게요. 지금 우리가 그 사주차는 자유글쓰기 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염두에 두고 내가 썼던 그 칼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그 내용의 글을 쓰면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그 봅시다. 3차 시. 예. 이거 이제 그 말 하려고 했었는데, 글은 결국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관심, 어떤 뭐 분야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당연히 잘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이제 여러분에게 자유글쓰기, 이 자유글쓰기는 점수는 부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글쓰기에 대한 어떤 그 훈련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그냥 판단해 보기 위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쓸 때, 그 이 지금 칼럼 한 편, 그 짧은 칼럼 한 편이 200정고지의 9장, 그 분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글을 한 편 쓰기, 이거 한 꼭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한 꼭지 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찾을까요? 일단 그 지금 각각의 그 해당되는 그 논의를 이어가고자 하는 어떤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떤 문학 작품을 일단 그 찾아서 그 내용과 주제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글의 앞부분에. 그러니까 늘 어떤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관해서 글을 써야겠다라고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뭘 합니까? 그 문제와 관련된 좀 문학 작품이 뭐가 있을까를 이렇게 궁리를 하고, 얼른 떠오르지 않으면 또 이제 검색하고 찾아보고 뭐 이런 시간을 갖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글은, 그러니까 글은 내가 누누이 이야기해요. 글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좋은 글은 물론 머릿속에서 궁리를 하긴 하죠. 당연히 궁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궁리를 이렇게 활자화, 그 문장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는 당연하게도 많은 자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자료를 보고 읽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글을 전개해야 되겠구나라고 머릿속에 어림을 하죠. 일단 그런 다음에 이제 글을 이렇게 써 나가는 거죠. 제목 썼죠? 제목 쓰고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들여쓰기 시작해서 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 노동의 새벽. 이 시는, 그러니까 1984년을 왜 엄혹한 시절이라고 내가 이야기합니까? 84년이면 전두환 그 신군부가 이제 5.18 광주 학살을 딛고 정권을, 그러니까 잡았던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러니까 어떤 그 체제 비판,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박노해 시 노동의 새벽은 당시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그런 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좀 볼까요? 전쟁 같은 밤일에서 야간 근무죠. 탈출할 수만 있다면 진이 빠져 헛개비 같은 29배 내 운명을 날아 빠질 수만 있다면, 이제 그런 그 삶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염원하는 거죠.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죽음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 이 질긴 목숨을, 가난의 멍해를 어쩔 수 없지라고 비극적인 노동 현실에 절망해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이 절망의 벽을 기어코 깨트려서 솟구칠 우리들의 희망과 단결을 다짐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가 당시에 그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삶을, 노동 조건과 그런 삶의 양상을 아주 적실하게 표현해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제 무역 교역량 이런 걸 보면 세계 12위 뭐 그 정도 할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경제 규모 발전은 상당히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1960년 4.19 혁명을 5.16 쿠데타로 이제 그 무화시키고 18년 동안 그 억압적인 정권을 유지했던 이제 박정희가, 그러니까 쿠데타 이후에 자신의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반공, 뭐 북한의 위협, 반공 이런 것을 이제 투축이죠. 반공.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은 두 가지 그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이제 그 정권을 떠받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반공이죠. 반공.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튼튼한 안보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동맹을 매우 강조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겪은 지가 뭐 그렇게 많이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60년이면 10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53년에 휴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북한의 위협과 전쟁의 어떤 공포, 소위 레드 콤플렉스가 일반화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전쟁에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서 강조하고 안전 보장을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 것. 다른 하나는 경제 발전이죠. 오래된 그 가난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경제 발전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경제 발전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은 자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부속품 갖다가 완제품 만들어서 파는 거죠. 공장 지어야 되겠잖아요. 노동자도 필요하고. 공장을 지으려면 이제 대규모의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 35년, 36년간의 식민 지배 대가로 제대로 따지지 않죠.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나 따지지 않고 한일 청구권 자금이라고 해서 한 20억 달러인가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코라고 하는 포항제철 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개발에 몰두하죠. 공장을 이렇게 부산, 마산, 뭐 그다음에 인천 이런 데다 짓고, 이제 대규모 노동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고가 정책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도시로 유휴 이잉여 노동력이 이렇게 몰려들죠.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굉장히 쌀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장시간 노동하고 야간 노동하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70년에 이제 전태일이 분신하잖아요. 근로기준법 지켜라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특히 이제 이 군사정부는 뭐 어느 정부나 뭐 그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정부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있을 때 자본의 어떤 이해를 더 대변하죠. 군사정부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에 이런 노동자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순한 거죠. 불순한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엄목한 시절 좀 길게 설명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박노해 시인의 시 노동의 새벽, 자 이렇게 된 거고, 이것은 이제 그 노동의 새벽 20년을 맞이해서 이제 헌정 가요 그런 그 음반의 표지입니다. 자, 이제 그로부터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 노동 현실은 근본적으로 나아졌는가? 이제 나아진 면도 있죠. 그러니까 70년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분신을 했잖아요. 어, 그때와 비하면 노동권은 상당할 정도로 보장이 됐어요. 보장이 됐고, 그러나 이제 여전히 좀 미흡하긴 하죠. 미흡하죠. 특히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97년에 IMF 외환 위기를 맞고 국가가 부도 상태에 내몰렸을 때 IMF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소위 이제 우리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제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신자유주의가 그 자본의 논리를 확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기업이 살아야 나중에 이제 일자리도 생긴다. 그래서 노동자를 대거 해고한 거죠.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업이 그 다시 이제 그 국가부도 상태에서 벗어나서 기업이 회생하고 그러면 다시 노동자를 그 채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노동자를 채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소위 고용의 유연성이다. 이게 말이 좋은 거죠. 유연성이 뭡니까?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기업의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게 돼요. 현재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대개 6대4 정도 되죠. 상당 비슷한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임금이라든가 노동의 조건들에서 상당한 그 차별이 있죠. 이게 이제 우리 그 노동 시장에서의 그 아주 큰 문제가 돼요. 물론 이제 이건 일정하게는 세계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그 노동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위협에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죠. 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이제 글의 마지막 부분에 그 AI 그런 어떤 제 4차 산업의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일자리가 이제 대거 사라지고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제 어려워졌냐면 고용 안정성이 해치게 되는 거예요. 고용 안정성. 그러니까 이제 뭐 정년까지는 어쨌든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거야. 완전히 사라지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이제 양산되면서 아주 그 나쁜 일자리가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경제적 불안 이것이 우리 곁에 이제 항상적으로 있는 어떤 그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지금 그 1970년에 전태일이 분신했던 그런 상황 그리고 84년도에 박노해가 이런 시를 통해서 노동 현실을 고발했던 그런 것과 비교해서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그 나아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국 문학에서 그런 어떤 노동 내지 노동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지 않죠.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노동을 통해 삶을 영위하죠. 여러분도 이제 다양한 그 자기 전공이 있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 공무원이 되거나 또는 뭐 다양한 어떤 그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의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주 일부분 정말 자본가들 그런 일부를 빼놓고는 대부분 노동을 통해 삶을 영위하죠. 더 나은 삶. 그걸 인간다운 삶이라고 추상화할 수밖에 없지만 물론 이제 인간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는 대강의 합의가 있긴 하죠. 여러분 어떤 걸 인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의식주의에 있어서 아니 그것도 주관적이긴 합니다. 하루에 4끼 먹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2끼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추상적인 것이긴 해요.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긴 한데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그걸 인간다운 삶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하고 이것을 노동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쉽게 말해 일자리가 없으면 인간다운 삶 자체가
그야말로 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서 봤던 그 은유처럼 우리는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거죠. 일자리가 없으면.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는, 즉 노동은 우리에게 우리 그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노동은 어떤 그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노동을 통해서 인간다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까 내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외환 위기 이후에 비정규직이 대량 이제 아까 60대 그러니까 한60% 아니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60% 40% 정도, 45%? 그 정도 될 거예요. 절반은 좀 미치지 못하고. 근데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죠. 그런데 어쨌든 어느 직종 어느 사업장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갈등 구조가 깊어져요. 이거 이제 소위 갈라치기라고 하기도 하고 노노 갈등이라고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2017년 4월에 광천동에 가면 우리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잖아요. 광주는 기아자동차와 관련돼서 2차, 3차 그 협력업체, 하청업체들까지 해서 기아자동차와 관련해서 먹고 사는 사람의 비율이 뭐 30%, 35% 정도 돼요, 대충.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아자동차가. 광주에 뭐 그 큰 뭐 대기업 공장 없잖아요. 뭐 삼성 그 백색가전 냉장고를 만든다거나, 뭐 하남공단도 있고 첨단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러니까 몇 개 뭐 그런 거 빼면 사실은 뭐 거의 기아자동차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생산 효과, 생산 유발 효과,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사업장이죠. 그런데 거기 이제 그 기아자동차 공장에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죠. 그리고 파견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총 투표를 통해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내보낸 사건이 있었어요. 2017년 4월에. 노동조합 내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약 90%,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약 10% 정도였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떤 인식과 이해 차이가 있죠. 그러나 결과는 이제 이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나와는 다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을 서슴치 않은, 이건 이제 그 시민사회에서 상당한 이제 비판을 받았죠. 그러나 이게 뭡니까? 이기주의죠. 자신들의 이기주의.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신분의 고착화, 이런 것에 이게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근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여기 그 뭐 한 20년 이상 근무한 기아자동차의 정규직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들이 뭐 대략 연봉이 8, 9천, 뭐 1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생산직 노동자라고 해서 연봉 1억이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될 건 없죠. 다만 이제 뭐가 문제겠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훨씬 덜한 그런 이제 거의 같은 그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죠.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신분의 고착화에 대해 이런 이제 그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 사회 이런 문제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투항한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사용자 내지 자본가가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조건에서 일하는 동료 노동자와의 경쟁 내지 투쟁을 벌여야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건 억압받는 현실에 저항하는 주체로서의 개인의식의 성장, 그 다음에 노동하는 인간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보편적 인식의 확산, 무엇보다도 연대를 통해서, 노동자는 힘이 없잖아요. 자본가하고 맞서기, 자본가와 사업주와 이렇게 맞서서 노동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필수적으로 연대죠. 연대. 노동자들 간에 연대를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추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믿음 자체가 포기하게 만드는 굉장히 나쁜 선례를 기아자동차 정규직 그
이제 노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뭐겠어요? 체제 수능적인 태도를 내면하면서 체념이죠. 체념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자신의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갈피다면 이제 주먹 내휘두르고 그런 아주 그 험악한 사회가 됐어요. 보건사회 연구는 언제쯤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소득 수준별 이제 사망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른 보니까 뭐예요? 300만 원 이상을 월 소득이겠죠? 300만 원 이상 월 소득 그과 100만 원 미만 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적을수록 어때요? 수입이 낮을수록 사망하는 비율이 높더란 얘기 아닙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망률. 그러니까 최근에 일테면 뭐 좀 밑에다 이제 글을 배치해놔서 사진이 그림 자료가 조금 적절하지 않게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쭉 읽어가면서 뒷페이지에서 설명하죠. 그 인천국제공항 뭐 인국공 사태라고 하죠.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제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소모적 갈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시간을 들여서 공무원 시험을 이제 보려고 하는 그 인천 국제공항에 취업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엄청난 어떤 박탈감을 안겨줬다. 뭐 이런 이제 왜냐하면 이제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조금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우리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비용을 들여서 정규직 시험을 봐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이제 어떤 박탈감, 이런 불공정한 어떤 그런 이제 흐름에 대한 이제 어떤 불만, 불신의 표출, 특히 우리 사회 연대 고리가 얼마나 허약해졌는가를 방증하여요. 이제 일부 사실에 대한 일부 오해도 있고 또 갈등을 이제 부추기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무책임이 가세해서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를 이런 사람들이 정규직 되는 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시험 공채를 통해서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입사하는 사람들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언론과 정치권이 그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영 논리에 의해서 좀 마구잡이로 이제 갈등을 이제 부추기고 그런 게 소위 인국공 사태인데 하여튼 이런 이건 우리 사회의 논의 구조가 얼마나 천박하고 위태로운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사안 쟁점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엄정하게 따지는 게 아니고 그가 누구 편인가, 진영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비정규직. 자, 이것도 이제 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김영균 24살의 하청 노동자였는데 며칠 이제 컨베이어 벨트 안에서 혼자 노동을 하다가 몸이 두 조각 난 그 사고를 당했죠. 하루 이튼가 하여튼 오랜 시간이 몇 시간 지나서 발견을 했는데 몸통이 두 조각 나 있더란 얘기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죽음의 외주화. 그러니까 아까 봤잖아요. 이를테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망률. 그다음에 뭐 이런 비슷한 우리가 기사 많이 봤어요. 그쵸? 그 지하철 뭐 선로에서 뭐 이런 작업하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전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죽음이 일어났다거나 뭐 문에 끼어서 죽었다가 이런 거 심심치 않게 일어나도 뭐 변화가 없죠. 뭐 변화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 사회가 성장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신화에만 매몰되어 있거든요. 성장을 통한 이게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직 젊으니까 요즘 방송을 보면 언젠가부터 트로트 열풍이 불죠. 미스터 트롯. 나도 좀 재밌게 봤어요. 요즘에 MBN에서 보이스 트롯 하고 그래서 가끔 보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글을 보니까 바로 이제
이런 그 소위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거의 성공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시청을 하고 시청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는 거 바로 이런 현상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그런 어떤 그 신화를 그대로 잘 드러내주는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가장 자본주의적인 그런 이 이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그건 뭐냐면 경쟁은 아름답고 경쟁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좀 더 평등지향적인 그런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나도 주장하는 사람인데 바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그 자체 그다음에 그것을 보고 환호하는 이런 현상 자체가 지극히 극히 자본주의적인 것이다. 즉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나도 이제 아주 반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장 신화, 그다음 그 성장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신화에만 매몰되어 있는 한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미래는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공존을 포기하고 자신의 이해만 우선시하는 그렇게 부추기는 교육과 사회 체제에 대한 어떤 과감한 변화가 모색되지 않는다면 40여 년 전에 시인이 비장한 결의와 다짐으로 바라던 더 나은 인간된 노동자의 삶은 가능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봅시다. 그 AI 하잖아요. 4차 산업과 직종별 일자리 감소 금융보험 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보험회사 다 무너져 한두 개만 남고 다 없어질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 전통적인 어떤 그 산업 일자리가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 우리 학교 전남대학교고 그 자동차 들고 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저 후문 있고 정문 있고 그다음 저쪽에 그 쪽문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근로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근로 장학생들이. 지금은 다 그 전자동 시스템으로 바꿔졌죠. 그 일자리 사라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노동을 급속하게 대체하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비대면 일자리가 늘어가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 노동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지혜, 지혜,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살아가는 연대 정신의 회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다 하는 이런 이제 안타까움을 내가 갖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유글쓰기와 관련돼서 내가 이제 그 썼던 칼럼들 각각 한 편씩을 가지고 두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내 관심사는 다양해요. 다양한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제 그 교수신문을 네이버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내 이름 이렇게 입력하고 이제 그 신문 기사인가 뉴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쭉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4주차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